안녕하세요. 보이스 오브 라이프의 이명수입니다. 겨울인데 눈은 안 오고 비만 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에는 여러 가지 다짐들이 있을 것이고, 보다 좀 더 좋은 일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병원이 강남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셔서 지하철에서 만원 지하철에 시달리고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공황 발작이 생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요. 복잡한 만원 지하철이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맞지만 저도 그렇고, 그렇다고 또 모두가 공황 발작이 일어나거나 공황 장애가 생기는 건 아닐 터인데, 어떤 분들은 그러고 어떤 분들은 안 그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물론 더 의학적인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보면 아마도 많은 현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것은 직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을 그만두고 싶고 휴가를 다녀오면 너무 좋은데, 휴가라는 빛을 보고 다시 현실에 돌아오면 그 그림자가 너무 짙게 드리워지기도 해서 공허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어떤 힐링의 시간이 아니라 돌아와서 현실에 맞닥뜨리는 이 현실이 더 어둡게 느껴지는 그런 부작용 아닌 부작용을 낳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만약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휴일에 놀이공원을 간다, 어린이날에 아이를 데리고 어디 놀러를 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이잖아요. 가족으로서의 소중한 시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에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조건이 붙어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온전한 쉼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위한 활동이긴 하지만 의무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활동이라면 어쩌면 그 일에도 쉼적인 요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이 재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되게 얄미워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 재밌다고 하는 그 이면에는 자기가 결정해서 하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쉼에는 자기결정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 또는 하지 않는 것,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 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도인가요? 그때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파리에 있는데요. 그 파리에 있는 OECD 회의에 보건복지부 관료랑 같이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제가 뭐였냐면 직무 스트레스였습니다. OECD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정신건강을 바라보는 관점이랑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그때 느꼈는데요. OECD는 경제개발협력기구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생산성인 관점에서 정신건강, 우울증을 많이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 OECD에서 논의하고 있었던 직무 스트레스는요, 직무 긴장도라고 하는 어떤 지표를 사용하더라고요. 직무 긴장도는 영어로 하면 잡 스트레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직무 요구도, 즉 본인이 부여받은 직무의 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직무 자립도, 얼마나 본인이 결정권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느냐에 대한 것이 직무 자립도고요. 직무 요구도가 많고 직무 자립도가 낮은 그 포지션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 직무 긴장도, 즉 직무 스트레스가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현대인들이 아마 직무 긴장도가 높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직무 자립도가 높은, 즉 직위가 높은 분들은 요구도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하지만 자립도는 높아지겠죠. 근데 그만큼 결정권에 대한 또 스트레스, 책임감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직무 긴장도라는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는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직위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대적이죠. 최정점에 있지 않은 이상 누구나 자기보다 위에 상사는 있을 터이고, 그러니 직무 자립도는 상대적인 것일 뿐
느끼는 주관적인 직무 자립도는 어쩌면은 직위가 높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직무 요구도가 많고 몰려오는 일은 많은데 본인이 스스로 그 결정을 할 수는 없어서 항상 상사의 결재를 얻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현대인들은 높은 직무 긴장도에 노출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공황이나 우울 같은 정신 건강에 적신호에 노출될 일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이 그런 주제를 가지고 병원을 찾곤 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진짜 OECD에서 얘기했던 그 직무 긴장도 개념이 너무나 딱 들어맞는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뭘까요?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하고 필요하면 처방을 받고 하는 것들은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 직무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직무의 요구도를 조절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일을 안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밀려오는 일들은 밀려올 테니까 말이에요. 그러면은 직무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포지션은 똑같은데 어떻게 직무 자립도를 높일까라는 또 의문에 들기도 할 겁니다. 결국 주관적 직무 자립도를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을 겁니다. 주관적 직무 자립도. 적도지방에 가게 되면, 또 아프리카에 가게 되면 풍토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균이랑 그런 물질에 노출되더라도 몸에서 면역력이 생겨서 그 병에 걸리지 않게 되는 거죠. 미리 예상하고 예측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예방접종의 본질이라면, 주사를 맞는 것은 아니지만 나한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공격이 최선의 방어이듯 미리 선제적으로 그 일을 예상하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직무 자립도를 높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전에 한참 정부랑 일을 할 때 정부 관계자들은 전문가들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그 기획안들을 요구를 합니다. 이건 어떻겠냐, 또 이건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직무 자립도가 내려가죠. 굉장히 수동적으로 방어하기에 급급하다는 내 자신을 느끼곤 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래서 뭔가 요구되기 전에 먼저 요구를 하는 거죠. 이런 것은 어떻겠냐, 저런 것은 어떻겠냐라는 식으로 제안을 먼저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훨씬 불리해요. 왜냐하면 말만 해도 되는 사람과 뭔가 기획안의 문서로 정리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사람은 시간차가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생각은 빨리빨리 그때그때 떠오르는 대로 즉흥적으로 내뱉을 수 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훨씬 불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좀 스퍼트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진도를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먼저 주제들을 먼저 제안을 하는 거죠. 내가 제안한 주제로 인해서 내 일이 늘어날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수동적으로 막 요구당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상 업무 환경에서 가장 큰 병균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나한테 닥칠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스트레스가 팍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예측 불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결국 소시민인 우리가 직무 자립도를 최대치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이 마무리되거나 일을 정리하는 어떤 퇴근하기 전의 시점에, 그리고 출근하기 전에, 또 주말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그때 한 15분, 20분 정도 그 예측 가능성을 최대치로 올릴 수 있는 명상 비슷한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요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 라고
그 예측 가능성을 좀 올리면 억지로 내가 일을 떠맡겨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주도적이고 자발성을 가지고 일에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으로써 직무 자립도를 어떻게든 간에 끌어올리는 방법이 직무 긴장도를 낮출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어려우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고요. 네, 오늘은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